예, 정말 뜨거운 장입니다. 목요일 또 시장 대응 전략 세우죠.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수능일이라 출근 1시간씩 늦게 한다는데. 네, 근데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오늘 이제 미국의 경제 전망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요. 뉴스 보니까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네요.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미국 시장 어제 보면요.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부양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은 부양책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실적이나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전에 우리가 2017년 이럴 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잠깐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네. 정도.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큰일 났다 하고 주가 빠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표 안 좋으면 주가 오르고.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지금도 앞으로 미국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어제 추가 경기 부양안 이게 9천억 달러로 공화당 민주당이 그 초당적 모임이라는 거기서 제시한 금액이 이제 9천억 달러인데 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그거 한 중간 정도거든요. 그 정도에서 합의를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9천억 달러로 아마 조금 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어제 미국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지표는 역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최근 나오는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7월 말부터 이제 재정 정책의 재원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11월, 그다음에 12월 데이터부터 효과를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30만 7천 개 증가하면서 예상치 뭐 40만 개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현지 시간 4일 날 금요일 날 나올 이제 11월 고용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표 괜찮으니까 좀 더 버텨보자라고 했었던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자기네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경기가 망가진 다음에 취임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면서 부양책이 나오고 부양책이 또다시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컨택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기술주는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지금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성장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내년 초까지 상당한 변수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몇 개월 안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본인은 얘기 안 했죠. 왠지. 근데 추론하기에는 경기 부양이 늦어지고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이것도 하나의 이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고 다행입니다.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한번 흔들고 나서 12월 들어서 또 최고가 행진입니다. 어제 뭐 반도체들 SK하이닉스 대단했는데요. 예, 우리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십시오. 일단 어제는 반도체가 뭐 다 했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소부장. 예. 네. 우리가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반도체 산업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역사적인 기록을 써왔습니다. 2017년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만 17조를 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때 이제 2015년, 16년도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는 것들을 그것까지는 내다보기 어려운 거. 못 내다본 거죠. 데이터 예. 센터에 막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네. 그 반도체 메모리 그렇게 쏟아부을지 누구도 몰랐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2017년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도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땡겨서
막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가수요를 다 땡겨 썼다. 업체들이 뭐 PC 업체들이나 모바일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다 팔리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반도체가 5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엊그저께 목표가 상회하면서 신고가를 갔고 모바일 산업, 우리가 이제 모바일 산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스마트폰이 더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팔리지 않고 뭐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바일 메모리 이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죠? 용량도 커지고 네. 판매 뭐 활 영향도 좀 있겠죠. 판매 영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동향을 보면요. MCP라고 그러니까 모바일 칩이 들어가는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듈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간 모듈. 이게 27%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노트북이 엄청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PC 업체들도 노트북용 메모리를 지금 구하는데 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안 좋게 전망하던 이 전망치들이 계속 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2,600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이닉스 주가만 보면 네. 아 지금 2,600이 맞나 싶을 정도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못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업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2021년 전망이 바뀌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렸고요.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어제 뭐 임원 교체도 있었죠. 파운드리 뭐 사장 교체도 있었는데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메모리만 가지고 평가하던 그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아니다라고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형주를 계속 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런 현상은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비메모리 또 뭐 새로운 그 반도체 여러 그 이슈들 이런 걸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낸드도 그렇고요. 낸드도 점차 기술이 올라가고 비메모리 또 뭐 DDR5, EUV 뭐 이런 걸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또 여러 정책이나 이슈 가운데 친환경, 수소 관련된 뭐 너도 나도 다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그룹도 뭐 그렇고 두산그룹, 뭐 한화 다 그런데 SK가 이제 주 SK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산업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SK가 굉장히 주가 강하죠. 이 흐름 좀 읽어주세요. 일단은 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소 산업을 하기에 좀 적합한 그렇죠. 네, 사업 분야들을 에너지 분야가 있고 네, 사업 분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E&S가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고 취급을 하는데 네. 사실 수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를 이용합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네. 뭐 연관이 굉장히 높죠.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를 하는데 네.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옵니다. 부산물로 부생수소가 나오고 부생수소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 이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업입니다. SK가 하는 사업이 그 오염 사업이잖아요. 석유 정제하면 거기 막 이제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점차 사라질 거고.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빠르게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산업으로 변모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사업을 조금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그러면 친환경 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SK텔레콤이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도 핵심
수소 에너지에도 핵심 사업으로 SK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차 전지도 ITC랑 소송이 걸려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뭐 LG화학하고 붙은 거죠. 그렇죠. 예. 네, 10일 날 발표가 나는데 그다음에 정유 쪽도 지금 유가가 뭐 굉장히 안 좋으면서 뭐 주가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좀 긴 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소송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예.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공멸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큰 당연하죠. 네, 예. 컨센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 포기하면 뭐 2차전지 못하는 거죠. 네. 어쨌든 해결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덜 올라온 게 뭐냐? 수소에너지의 성장이라든지 2차 전지의 성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룹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도 또 많이 올랐고. SK의 수소 모멘텀 관련해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주목 기업으로 뽑으셨군요. 공인인증서 폐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예, 공인인증서라든지 혹은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늘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10일부터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PC가 바뀔 때마다 뭘 깔아야 되고 뭐 굉장히 긴 비밀번호 이제 뭐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서 민간업체의 간편 인증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스마트폰에 많은 분들이 패스라는 앱을 깔고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네. 통신 3사 합쳐서 2천만 건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민간 인증이 대신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거 안 깔아도 되고 굉장히 긴 비밀번호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킹이나 이런 거에 위험이 있다라는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불안감을 느끼겠죠. 네, 그런 불안감에서는 그럼 아마 보안 업체가 관심이구나. 그렇죠. 보안 업체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업체와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쪽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10일 전까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요거는 지금 뭐 시대 흐름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좀 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뭐 급락해서 당혹했던 경업들은 뭐 꽤 많이 있는데요. 야, 뭐 하루에 막 50포인트씩 쭉쭉 빠지고 여기가 바닥이다 또 빠졌는데 이렇게 요즘처럼 올라가서 좀 사실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12월에 또 여러 아까 이제 경기부 양측도 있고 대주주 요건에 따른 매물도 있고 불안감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고요. 네. 그러면 말리기 어렵다. 그렇죠. 괜히 여기서 내 지레짐작으로 외국인이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미리 발을 빼면 그거 자체도 기회비용의 손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올라갈 땐 그냥 올라가는 거 즐기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양도소득 때 이건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표를 보고 계신데 외국인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ETF는 표의 회색은 ETF 자금이고요. 파란색은 펀드 자금인데 왼쪽은 아시아, 그다음에 오른쪽은 신흥국. 이 둘 다 11월 들어서 무언가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펀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11월부터 아시아의 펀드 자금도 그렇고 신흥국의 펀드 자금도 그렇고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ETF는 매수를 뭐 종종 하긴 했었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뭐 1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나요. 한 주에 10억 달러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달러가 박살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흥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달러의 약세가 신흥국 시장 수급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30일 날 경험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2조를 팔아도 2조 4천억을 팔아도 네. 그 뒤에는 우리 개인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팔아도 개인이 2조 사버리는, 지금 증시 예탁금이 6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60조를 넘었습니다. 지금 유동성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떨어지기만 해봐라,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사야지 이러고 있는 자금이 60조가 있는데 그 밑에서 하단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수가 나는 뭐 2100 가면 조금 더 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타이밍을 많이 놓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2600에서 너무 무섭게 올라오긴 했어요. 하루에 뭐 하이닉스가 8% 오르는 시장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죠.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은 아니고 종목을 가지고, 지금 많이 안 오른 쪽이 성장주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면서 성장주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 5년, 10년 뒤에 보면 엄청 오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골고루 좀 담아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 선이 2차전지 K 뉴딜 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코스닥이고요. 파란 선이 종합지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코스닥인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 때문에. 그런데 이 K 뉴딜 지수 2차전지 지수를 보시면 상반기에도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2차전지에는. LG화학 보시면 화학으로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있는 이런 2차전지 업종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과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